자, 금전채권, 이자채권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채권, 이자채권도 묶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봐주시는데 금전채권의 종류 보시면 금액채권,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외화채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금액채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각종의 통화를 가지고 변제하면 되죠. 금종채권에 절대적 금종채권, 상대적 금종채권이 있는데 376조는 상대적 금종채권의 문제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뭐 5만원권, 만원권 이렇게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정금전채권이 나와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 그래서 뭐 1년 번호 몇 번 아니면 뭐 기념주화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것은 특정물 채권인 거죠. 특정물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외국 금전 채권, 외화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외화 채권의 첫 번째가 그날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금액 채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금종 채권의 성질이 있죠. 그 통화가 변제의 강제 통용력을 잃으면 여기서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나라의 다른 통화. 그래서 원화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8조는 대용급부권 문제죠.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 이행지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외국인 감독한테 달러로 약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통화로 대신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 환산 시기와 관련해서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뜻과 관련해서 현실로 이행하는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서 환산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채권자도 할 수 있죠. 채권자도 대용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를 환산 시기로 할 것이냐, 현실로 이행할 때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그 우리 옆에 지문 보시면 변제 충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제 충당할 때는 그 변제 충당할 시기에 그 환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금전채권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우리 금전채권에서는 이행불능이라는 게 없다. 단지 이행지체만 생길 수 있을 뿐이다. 이행불능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7조가 있는데 1항은 그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이 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로 가는데 약정이율이 없을 때 그때는 법정이율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이행지체가 되는데 손해 발생과 손해 증명을 해서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금전채권에서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주장은 해야지 되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필요 없고 또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우리 원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근데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요건에 관한 특칙과 관련해서 우리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장은 해야 돼. 이런 것이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되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증명하도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인 거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가는데 따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침해에 관해서 이행시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했어. 얘는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 대상이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 손해배상액의 예정 파트에서 다시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채권 가시는데 뭐 이자 개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율을 가시면 이율이 약정이율과 법정이율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민사에서 법정이율과 관련해서는 연오분, 상사에서는 연육분 이렇게 되죠. 여기는 분으로 써놨네요. 근데 우리 원래 이게 한문으로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보통 이제 푼으로 읽죠. 어떤 출제자분이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퍼센트 개념입니다. 퍼센트. 그런데 이게 우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로 이렇게 높이죠. 그리고 이제 약정일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자채권에서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 이자채권은 부종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종성이 뭐냐면 원본 채권이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발생 소멸 처분에 있어서 원본 채권이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제 뭐 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 월이 지나갔을 때 생기는 이자채권이 지분적 이자채권이죠. 근데 독립성이 생긴다는 거죠. 종속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종속성이 있지만 독립성이 강해진다. 그래서 원본 채권과 분리양도할 수 있고 별도로 변제할 수 있고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원본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에 도달한 이자채권이 바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하게 되면 이자채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거는 종속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자 제한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옛날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이자를 복리라고 하죠. 복리, 요거를 인정한다. 근데 이 지연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는 것에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행지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택채권 보도록 하죠.